지금은 그럼 괜찮아졌어요? 예,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이제 그러는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애한테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면담을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거부를 하셔서 아, 선생님이 결국은. 거부도 할 수 있어요? 네. 면담 요청하면?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너무 황당했거든요. 그래요? 뭐 연말에 행사가 많아서 계속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다 만나서 저희는 전학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상해 있고 힘들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아이가 그린 그림 같은 거 보면서 저희도 너무 깜짝 놀라서. 초3이면 아직 너무나 아가 네. 아닌가요, 아직은? 네, 아기인데 이제 사립초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는 이제 학원을 이렇게 뭐 수학 학원 이런 거 안 보내고 음. 했더니 이제 뭐 수학을 못 한다고 애들 다른 애들 앞에서 막 연박을 주시고 막. 요즘 그래도 돼요? 잘 모르겠 그러니까 요즘 아닌 것 같은데. 이 학교가 그 크리스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아, 선생님께서 어, 네 조금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말을 안 듣는다고 뒤에 게시판 뒤에 가서 벽 보고 서 있으라고 그랬다고 또 하더라고요. 저희 그럼, 애한테도 그러고 다른 애한테도 그랬다고 하고. 어, 근데 그거 말고도 예,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얘기가 나가지고 지금 저희 전학을 한 어, 상태라서 지금 뭐 어떻게. 그전에는 아기가 말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 이유가 이제 선생님께서 애들한테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라고 애들한테 그거 얘기를 학대 하셨더라고요. 아니야?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제 선생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거. 요즘 그게 되나요?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 계시잖아요, 여기. 요즘 그런가요? 아니요, 근데 아니죠.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네, 요새? 옛날 우리 세대 때나 약간, 네, 그 여기가 그때나, 좀 음, 사립초라서 그런 달라요. 건지. 그런가요? 무섭다. 저도 처음 애를 보내봤는데 여기 뭐 약간 일본식으로 이렇게 막 손을 책상 위에 다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올려놓고 반듯하게 앉아 있어야 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희 어 때도 안 하지 않았나요? 그쵸. 저희 때도 안 네.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이동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게 했다고 와, 하니까 진짜 아이가 굉장히 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청 심했겠네요. 네, 그게 다 불안도 많이. 몸의 스트레스, 네, 염증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초삼이 그렇게 그게. 지금 한참 뛰어놀 나이에 골반염? 그래서 어, 저희도 이제 아이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애기 그랬던 게 케어하느라 아닐까. 바쁘셨구나. 네. 어떡해. 근데 지금 뭐, 전학도 가고, 뭐, 좀 네, 그리고 이게 또 약간 나아졌다니. 상담 심리, 그러니까 심리 치료도 아이고. 또 이제 좀 받고, 그런데도 이제 아직 이제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좀 음,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그 선생님 얘기를 막 해서 음, 선생님이 나한테 이랬어, 이래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지금 막 근데 트라우마 이거를. 남겠네, 나한테. 예, 그래서 지금. 어떡하냐? 그러게,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네, 하필 그래서 또 아이. 연말이랑 연초가 다 네, 이어지는 때에, 아, 네. 아이고, 그래도 아기가 빨리 그 기억을 좀 잊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환경에 있으면은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전학 간 초등학교는 제가 은평에 살아서 음, 그냥 네, 일반 초등학교인데 선생님도 너무 좋으시고 아이들도 신기하다. 금세 친해지고. 네, 다행이다. 네, 그래. 그 전 학교에선 친구들이 되게 애매했다고 관계가 애들이 다 음, 선생님이 이제 막 떠들게도 못하게 하고 뭐 다른 분위기가 선생님들은 너무 억압되니까 애들이 네, 자유롭지 못하게 에, 그런 친화 활동을 못 한 거죠. 네, 확실히 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고. 원래 그럼 약간 밝은 에너지가 좀 강할 거잖아요. 남자애기니까. 저희 더더욱. 애는 그래도 좀 차분한 네. 편인데. 그래도 더, 네, 근데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도 그 어머니도 얘를 전학시켰더라고. 같은 반 친구인데 음?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공부를 시키라고 계속 수학 공부 왜 학원 안 보내냐고 계속 상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제가 물어보면서 이제 뭐 여차여차 뭘 음, 물어보다가 이제 본인들도 전학을 시킨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좀, 많이,
사립초등학교가 다 좋은 게 아닌 건 거죠? 잘 네, 모르겠어요. 이 잘, 학교는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학교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학교에 기조가 있으니까 문화가 그렇게 형성된 거 아닐까요? 1, 잘, 2학년 때는 괜찮으셨는데 3학년 선생님이 좀 그래요? 네, 나이가 좀, 네, 나이를 더, 50대, 아, 50대 좀 넘으신 분도. 그래요. 그래도, 그래, 뭐,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성향에 맞춰서 네, 또, 그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그 단계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맞는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또 빨리, 어리니까 더 빨리 KO 되고 괜찮아질 것 같아요. 네. 응원할게요. 네. 자, 아이고, 저희, 네. 근데 앞으로 꼭 나와야 돼요, 이제. 한 달은 열심히 네, 나와주시면 졸업하실 수 네,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우리 처음에 수도 선생님 두 번인가 나오지 않았나요? 네, 나왔어요. 그죠? 두 네, 번, 네, 두 네, 번 네, 나왔으니까 주문 두 번만 더 나와도 상관없는데, 네, 근데 네, 우리 지금 한 그동안 이제 한 두 달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모범생분들의 이렇게 발전을 한번 지금 다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다 처음 1회, 2회 다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기억나세요? 지금 계시는 분? 지금 아마 지금 초대 손님 한 분 빼놓고는 지금 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우리 네, 네, 네. 혜진님 뭐 이뻐 보이려고 자꾸 뭘 닦고 계시는데 카메라 닦고 계세요? 어, 자, 우리 그리고 2주 만에 뵙는 거죠. 나머지 분들도. 자, 설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나요? 그 간략하게 에스더 선생님의 그 두 달간의 지금 얘기를 들었으니 2주간의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 오늘은 저희 반에 초대 손님이 오셨어요. 자,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경자 선생님인데요. 경자 선생님 4반이신가요? 맞죠? 4반. 네, 이렇게 사진 사반이요. 찍으니까. 네. 네. 4반이신데 엄청 활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4반뿐만 아니라 저희 반만 지금 좀 늦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다른 반들 다 들어가셔서 일주일에 몇 차례씩 줌 미팅을 하시는 엄청 에너지 강하신 우리 원주 선생님이랑 비슷해요. 자,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볼게요. 경자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덜덜덜덜 떠는 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좀 말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스피치 3기에 입학을 한 권경자라고 합니다. 이미 전체 단톡방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전 이미 일찌감치 완강을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는 더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이유가 오늘 발표할 주제와 저의 성격에 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도 어떤 불안함을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경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나요? 네, 맞아요. 그쵸. 초등학교 저는 보건교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아이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이제 5학년하고 2학년 올라가는 아이가 있는데 참 담임 선생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저희 아이도 조금 완벽주의 성격의 연세가 있으신 그 선생님을 만나서 조금 억압이라고 해야 하나? 그 선생님의 그 기준에 따라가지 못하면 계속 면박받고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참자. 학년이 올라가서 담임이 바뀌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버티고 있었는데, 예, 앞서 얘기 들으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게요. 참 모든 게 운인 걸까요? 근데 그런 게 운이라는 게 좀 그래요. 아이들의 교육이고, 어찌 보면, 이제 아마 오늘 얘기를 나누고, 제가 이제 드라마 이제 보여드릴 건데, 그 스토리랑 이어봤을 때, 왜 사람이 내가 이 완벽주의자가 된 거지? 라는 거를 생각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과거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과거가 어떤 사람은 뭐 대학생 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취업했었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뭐 초등학교 때, 뭐 이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처음에 스타트가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그 빨리 그냥
회복시켜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초3이면은 빨리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인풋이, 다른 인풋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면. 네, 그게 별게 아니고 그냥 지나간다라는 걸 아이가 인정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얘기를 계속 보듬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방임하지 않고 옆에서 부모님이 잘 케어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우리 루카스 어디 갔다 왔어요? 오늘도 아, 루카스라고 불리고 싶어서 아, 계속 루카스라고 아, 써놓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좀 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네. 저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여행을 연휴 때 갔다 왔는데, 뭐, 좋았냐고, 괜찮냐고 하는 분들 많아서, 뭐, 좋더라고요. 날씨가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뭐, 지내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휴양지고, 근데 좀,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게, 거기도 이제 설 연휴다 보니까, 일단 설 연휴라서 비행기 값이 보통보다 거의 1.5배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비쌌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서도 거의 매장의 8, 90%가 닫았어요. 그래서 10%에서 20% 매장을 이용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얼마 안 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떼시라고 해가지고 비용도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뭐 평균 이제 한 10%에서 30% 정도? 그래서 네. 그래서 혹시 베트남 생각이 있으시면 연휴를 피해서 가는 거를 예,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여러분, 동남아는 설에 가는 게 아니에요. 동남아 중국, 춘절이라고 해서 그때는 아, 가면 맞아요. 그들도 대명절이기 때문에 네,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도 애기들이 어리니까 막 안에 음, 리조트 안에서 지내는 거 괜찮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리조트에 이제 음. 수영장에서 거의 음. 맨날 놀고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뭔가 괜찮았던 것 살이 빠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이 약간 맞아요. 헬스케지지 않았어요? 네, 연휴가 힘들죠, 이렇게. 뭔가 그죠? 육아를 왜 지금 벌써, 운동 육아를 벌써 일주일 했더니. 출근을, 네, 예. 네. 시간이 빨리 지나네요. 예. 아, 네, 그래도. 루카스 근데 눈썹 모양이 원래 그랬었나요? 저요? 음, 네. 어, 오늘따라 되게, 이발을 하셨나요? 이발? 이번, 그런가요? 뭔가 얼굴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안경을 안 써서 그런가요? 네. 머리 자르신 거 아니에요? 예, 머리, 머리는 아니, 그쵸. 음, 자르고 좀, 그쵸. 음. 내버려 둔 지가 좀 됐죠. 이상하다는 지지난번에 왔을 때 얘기인가요? 잘라갖고 이렇게 올라가 있었는데, 그랬구나. 뭔가, 그렇군요. 아니면 눈이 부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 예, 같기도 해요. 가서 짠 거 많이 먹고 왔습니다. 예. 아, 예,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잘 놀다 오셨다니 다행입니다. 우리 혜연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휴? 네, 저는 뭐 며느리니까 시댁이랑 친정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하고 또 가족들하고 지냈고요. 저는 그래도 양가 다 서울에 계셔갖고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동하는 음.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뭐 양가 가서 음식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음. 음식을 다 해 드세요? 네, 시댁도 다 하고 저는 또 며느리 저 혼자여서 저랑 아, 어머님이랑 저희 남편이랑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그렇게 아, 전하고 음식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요즘 음식하는 댁이 별로 많지 않던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도 맛있는 거 해주세요. 네. 우리 초현님은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설 연휴 때 당연히 부모님 뵈러 갔었고, 음. 그랬다가 딱 설날 당일에는 이제 점심때까지만 있고, 화요일, 수요일에서 아는 동생이랑 같이 강남에 도미인이라고 호텔이, 일본식 호텔이 있어요. 근데 음. 그막 비싸진 않아요. 근데 거기 온천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랑 저랑 온천을 진짜 좋아해서 사우나나. 그래서 거기가 온천이 있는 호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 호캉스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셋이 바로 입실을 해가지고, 어, 들어가자마자 온천을 하고 4시쯤에 하고, 또 밥 먹고, 저녁에 먹고 와서, 어, 또 거기 야식을 줘요. 소바 같은 거. 그래서 먹고, 또 음. 자기 전에 온천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온천을 하고, 이제 3번 온천을, 실제로 어떤 사람이 후기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그랬고, 그리고 휴민트 영화를 봤는데, 사실 막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번 봐야겠다 싶었던 게 무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 처음이었어요, 무대 인사하는 거. 누가 그래서 나와요? 조인성, 신세경, 박해준 해서 이렇게 류승환 감독님이랑 이렇게 다 봤었고, 박정민 배우는 그 라이프 오브 파이 공연 때문에 못 왔다 하더라고요. 좀 아쉬웠는데, 그렇게 해서 친구랑 또 재밌게 이제 가족이랑 반, 친구랑 반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영화를 자주 보러 다니시네요. 아니요, 별로 안 보는데 최근에 이거 갑자기 좀 최근에 영화를 두 분이서 두 편 보신다고. 다 그 친구랑 봤어요. 두 편 다. 네. 그렇구나. 부럽다. 근데 거의 뭐 효도관광 여행을 다녀오듯이 제가 스스로 온천을. 왜냐면 그 친구랑 사실 상해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원래 음. 중국에 진짜 갈까 하다가 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아, 해가지고 우리끼리 뭔가 여행은 가고 싶은데 약간 네. 한국에서 여행 간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서 우리 일본 가자, 일본식 호텔 가자 해가지고 가서 재밌게 우리는 일본 온 신기하다. 거야 생각하면서 좋다. 어딘지 알려주세요. 나중에. 아, 저도. 네. 네. 우리 그러면 근데 지은님은 거기 어떻게? 어르신, 예, 질문하세요. 아깝다. 네, 아니, 질문하세요. 어머님 모시고 가기 괜찮은 호텔인지 궁금해서 도민 방금 음. 얘기하신대. 가족 단위로도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친구랑 그냥 싱글 침대 두 개 있는 트윈룸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간이 막 크진 않았는데 아마 조금 더 넓은 공간 하고 하면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조식도 괜찮게 나오고 이렇게 비싸지 않게. 그리고 주변에 또 강남이니까 놀 데가 많으니까 그 근처에 밀크티 클로리스라고 밀크티 맛집을 우연히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음. 되게 되게 알차게 그렇게 보냈었어요. 강남 어느 역 근처예요? 강남 역삼역 그래도 근처인가? 그러니까 역삼역이요? 여기랑 막 그렇게 가깝진 않은데 그래도 걸어서 교보문고도 한 10분 거리 정도 되고 그래서 네 그렇게 그러면 강남에서 논,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논현 막 이쪽인가? 예, 네, 노년 그쪽이에요. 그쪽이요. 네. 신기하다. 이제 가고 싶었던 맛집도 가고 네, 그 맛집 많이 많은. 먹고 살 많이 찌고 저도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설 연휴를 쉬다 보니까 저는 일을 그래서 어제랑 오늘이랑 다 하고 또 그랬어요. 애기다. 괜찮니, 아가? 태율이다. 태율이. 태율이 힘내. 안녕. 우리 지은 선생님은 어떻게 보냈어요? 지은 선생님도 며느리. 네, 저도 며느리. 음. 오랜만에 설 연휴 맞아서 잘 쉬었고요. 저는 설날부터 해가지고 어머님 생신, 아버님 제사, 그다음에 신랑 생일, 저희 엄마 생신 그게 연 3일 간격으로 계속 이렇게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설 전날에 어머님 생신상을 차리고 설날 당일은 떡국을 먹고 네. 이게 지금 연속 선상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바쁜 1월이에요. 설날부터 뭔가 계속 달려야 될 것 같은 와, 그런 느낌이 대단하시다. 드는. 네. 다 하루하루 다 챙기시는 거예요? 뭐 그래서 모아서 안 하시고? 어머님은 토요일 날이 생신이셨는데 설 전에 이제 한 걸로 그렇게 했고 이제 월요일 날 내일 아버님 제사가 있어서 다시 또 어머님이 오시고 뭐 하나 생략할 수는 없네요. 쉽지 않아요, 생략하는 게. 음, 그래서 네. 그래도 뭐 그냥 한 번에 몰아서 가족 행사니까 네, 그쵸. 그렇게. 그냥 다 지은님이 근데 머리를 자르신 건가? 네, 그렇죠. 잘랐습니다. 지은님이 자르셨죠? 네, 설날 맞이. 네, 설날 맞이. 이뻐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즐거웠어요. 좋아요. 네. 가족들이 많나요? 네? 많아요? 가족 인원이 많아요? 어, 많다면 많고, 없다면 없고. 저 동생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음, 둘째 동생이 아기가 셋이에요. 그래서 걔네를 만나면은 좀 뭔가 복작복작한 그런 느낌이 들고, 큰 댁에는, 저희 큰 댁도 다녀오는데, 큰 댁에는 이제 저희 딸이랑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나는 언니들이 2명 있어서 되게 분위기가 같은 학년이긴 한데 3배 하는데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가족 복작복작한 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다들 뵀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저 이렇게 다 모두 다 건강하게 살아계시다는 게 참 아, 감사한 그런 설날입니다. 네. 헐.
다복한 거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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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아주 특별한 날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저희 이번에는 큰아들 내외 가족들이 안 올라와서 이제 작은 아들 부부만 이제 올라와서 같이 1박 2일을 우리 집에서 있으면서요, 보냈습니다. 근데 그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 맥도날드 창시자인 사람의 어떤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 이제 그거 보면서 약간 긍정 마인드를 좀 마인드셋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 잘해보자 뭐 이렇게 으쌰으쌰도 해보고 예. 그리고 다음 날도 여기 집 근처에 영화관 하나 가서 또 하나 보고 부모님 댁에 이제 화요일 날 갔다 왔는데 마침 그때 이제 통장에도 돈이 잔고가 거의 떨어져 있었고 집에도 수중에 돈이 딱 없는 거예요. 근데 용돈도 드려야 되겠고 또 이제 세배하면 세뱃돈도 줘야 되는데 약간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갔는데 조카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일단은 부모님 드릴 거 있어서 조금 빼고 그걸로 이제 그 좀 하려다가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주긴 또 뭐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동생들이 막 이렇게 조카들 용돈을 주는데 막 퍼런 그 5만 원짜리를 두 장씩 막 이렇게 막 한 사람한테 주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여기서 꺼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가고 남아있는 가족 중에 조카한테 이렇게 좀 찔러주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 참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과 함께 예, 이 설날에 이 세뱃돈이라는 이슈 거리를 하나 이렇게 좀 생각해보는 생각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정은주 반장님하고 같이 아주 진한 일대일을 하면서 스피치를 배웠는데 너무너무 유익했습니다. 저의 그 스피치하는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진단도 해보고 뭘 고쳐야 되는지 연습도 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도 가져봤고요. 오늘 주일날 설교했는데 아까 은주 반장님 피드백 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셔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니까 이전보다 잘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해줬고요. 두 번째, 성도님들의 피드백인 거죠? 네, 네네. 성도님들. 그리고 계속 제가 가운데, 양쪽에 의자에 앉으시는데, 이제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 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의식을 하고 자꾸 청중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좋았다는 분도 있었고, 맨 앞에 앉아 계셨던 집사님이 계속 쳐다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뒤로가 앉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져기도 했다.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아내는 이제 다 그런 부분 다 좋았다고 했는데 이제 코멘트를 좀 고쳤으면 하는 거는 계속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너무 오래 한다. 음. 줄여라. 그래서 그 부분 이제 고치겠다고 반성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사모님의 그 피드백을 수용하신 거예요? 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용 거의 안 하셨다고. 네, 1절만 하라 그러고 막 계속. 근데 제가 수용하니까 놀래서 당신 왜 그래?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구나. 저 아까 잠깐 저 일하면서 들었는데,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우리 초연님이랑 지은님. 그때의 영상 갖고 계실 거죠? 네, 그거랑 오늘 했던 영상을 한번 시간 내주셔서 한번 봐주세요. 네,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또, 저 이제 여러분한테는 뭐 이미 그 원주님 옛날에 초대를 해드렸으니까, 제가
2시 한 20 몇 분에 반장님들 반에 그 올렸어요. 네, 거기 크리스천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네, 원래 교회 다니시고 성당도 다니시고 막 이런 뭐 이렇게 다니신 분들이 많아서 혹시 시간 되면 원주님 이 목회 활동 하시는 거 들어보실래요? 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원래 그 전에 스트리밍 들어가면 저 혼자 있었는데 오늘은 4명 그래서 4명이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 초대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4시간 했었거든요. 그때 1대1을. 4시간 했는데 그때 했었던 것 중에 엄청 많이 제가 짚었을 거잖아요. 우리 루카스는 알잖아요. 저랑 1대1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이게 나오는지. 그럼 한 10가지 중에 한 5가지 이상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보다 달랐어요. 우선 이 셔츠, 아까 살짝 재밌었는데 이게 빵 이래서.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 이게 보통 그 남자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켓을 입으시잖아요. 자켓을 잠그라고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 잠그시고 그걸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이제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게 우리가 안 잠그는 건지 못 잠그는 건지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어. 근데 오늘 이제 잠그고 나타나셨어. 넥타이, 타이 핀 위치도 잘 조정하시고. 근데 중간에 사실 되게 똥 이렇게 열려가지고. 근데, 근데 그때 살짝 당황하신 게 느껴지긴 했는데,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약간, 나도, 했는데, 다시 잘 마무리하시고 하셨어요. 그리고 원주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원주님이 톤이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그 사모님이 말씀한 것처럼 좀 이렇게 기세요. 1시간 하시니까. 근데 너무 안정적이니까 지루할 수 있어서. 근데 이번 주에 저랑 하시면서 톤 연습 같은 걸 했었거든요. 발음과 톤. 근데 그게 약간 나타나니까 강약 조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잘 들렸고, 발음도, 어, 좀 그게 발음, 그리고 포즈를 잘 썼어요, 오늘. 문맥상 끊어읽기 하는 거를 좀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성경을 저는 접해보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들었어요. 음.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 계좌번호 어떻게, 네, 네. 여러분 제 계좌는 많아요? 원주님이 요청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반장님이 한번 코칭을 해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걸까요? 원주님이 영상을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설 연휴 바로 직전인가? 옛날 제가 스피치를 옛날 학원을 스피치 다녔던 아, 영상인데요. 음. 시작할 때와 그 다음에 그 학원 끝날 때 2가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 좀 영상을 같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걸 텍스트로 제가 다 쓰는 것보다는 줌 미팅으로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더, 아, 네, 맞네. 그게 더 이제 보면서 같이 그죠. 소통하면. 그래서 가능한 시간에 만나서 했었어요. 네. 네. 원주님, 보시기에, 반장님 보시기에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지셨었나요? 오, 스피치 학원. 네네네네. 그냥 우선은 그때 가서 봤었던 설교하셨을 때, 네. 그때랑 오늘은 확연히 달라졌어요. 제가, 근, 이번 주 그게 언제였죠? 수요일인가? 뭐 네,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에 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하셨던 것도 영상을 같이 봤었거든요. 목회 활동 하시는 거를. 음, 근데 그때보다도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신 거예요. 음, 그러신 거. 그리고 그래서 약간은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그 전보다. 그리고 떨림도 살짝 음, 느껴지긴 미리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라고 한 5번 정도나 하여튼 읽어보라고 하셨었는데, 네. 제가 몇 번 읽었어요. 설교를 이제 빨리 미리 못 써갖고, 네. 근데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읽고 했거든요. 예. 음, 미리 읽어보고 소리 내서. 예. 맞아요. 음. 확연히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몇 번 그거를 계속 하시면 많이 이제 달라지실 거예요. 왜냐면 목회 활동에서 하시는 말하기는 분명 이제 또 정형화된 틀도 있을 거거든요. 제가 그거를 모르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코칭은 못 해드리지만 그냥 듣기에 편한 말하기만 제가 해드리고 있는 건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영상 공유해 주세요. 편집하시고 나서. 네, 보실 수 그러겠습니다. 있는 분들은 한번 네. 보시고
네. 아마 그리고 우리 반장님들이 이미 교회 다니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어서 피드백 주신다고 했거든요. 어, 한번. 태우리 그것도 제가 어머니도 전달. 이름이 에스더라서 교회 다니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에스더님 맞아요. 그러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 몇 시에 하죠? 일요일에? 2시 반입니다. 2시 반. 예. 어차피 그 뭐죠? 유튜브로 송출하시니까 그렇죠. 안 같이 가도 송출하고 되니까. 있습니다. 네네네.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은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아, 그리고 경사님, 저희가 조금 앞에 인사도 스피치처럼 하는 거여서 좀 길어요. 저희 반이. 네. 그냥 충분히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우리가 스몰 토크를 못하는 게 한국인의 가장 큰 폐해거든요. 누가 말하고 나면,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말을 했을 때 뭔가 티키타카가 맞게 이렇게 진행돼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반은 앞에 이런 부분을 더 중시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채팅창에 오늘 후반부에 할 드라마 스크립을 올려드렸어요. 물론 지난번 희극 읽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근데 오늘 제가 못할 것 같아서 이게 뭐 제가 못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에 도와주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우리는 항상 저는 도움의 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를 만드는 데는 우리 루카스가 많은 역할을 해줬고요. 네, 대사 따는 거 해줬고요. 근데 이제 루카스와 저는 이제 회사 노트북을 쓰다 보니까 이 송출하는 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접근이 불가능한 웹사이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따 영상은 원주님이 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드라마 뭐라고 했죠? 청춘시대라는 드라마에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이거 한 10년 전 드라마예요. 음. 아무도 안 보셨나요? 알기는 하는데 제대로 본 적은 없어요. 저도 들어오기 이걸 전에 들어오기 전에 3화 한 30분 정도 봤어요. 아, 그래요? 이거 꽤나 그때는 센세이션한 드라마였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은 과거 추억놀이 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 20대 여대생들의 얘기이긴 한데, 20대 때 내가 했던 고민 있잖아요. 그걸 다시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40대, 뭐 50대, 60대의 나를 또 돌아볼 수가 있어요. 나 그때 이렇게 생각했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현재의 나와 비교해 보는 거죠. 이런 재미도 있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선택하는데 꽤나 고민했어요. 나의 아저씨를 할까? 막 진짜 막 이것저것 온갖 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 뭔가 세대 공감을 할 수 있는 걸 막 할까 막 다 했다가 뭔가 그 오늘의 주제가 완벽주의와 처음에 맞물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찾아가는데 좋은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과거의 나는 어떤 생각을 했지? 그리고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했고요. 안 보셔도 너무나 뻔한 스토리이긴 합니다. 되게 약간 옛날에 남색 여색 아세요? 남자 셋, 여자 셋. 그쵸. 예, 어, 시트콤. 뜨거운 남색 말. 여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시트콤스러운 드라마고, 그냥 전개가 빨라서 재밌어요. 시즌 1은 분명히 재밌어요. 시즌 2는 솔직히 조금 망했거든요. 그래서 시즌 3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시즌 1은 시간 될 때 한번 보시면 되고, 이 영상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역할을 배정한 다음에 할 거예요. 근데 영상 하나당 2분, 3분 정도밖에 안 해요. 요거는. 뒤에 그 시간 남으신 분들만 하실 거고요. 자, 오늘은 저희 5분 스피치 하기로 했죠. 우리 5분 스피치는 처음이에요. 그간 1분 스피치, 3분 스피치는 꽤나 했었죠. 근데 5분 스피치가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들이 말하기. 안 해봐서 그런 거죠. 자, 5분 스피치 준비하신 분 있으세요? 원주님, 정자님, 나머지 분들은 음식 하느라 바빴어요? 지은님. 다 이러면서 다 했을 거잖아요. 네, 다 다 하실 것 같아. 혜연님도 하시고 지은님도 하시고 혜연님 태연님 아까 뭔가 이렇게 많이 써 있던데 앞에 뭐가 페이퍼에 괜찮습니다. 저희는 즉흥 스피치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즉흥을 하셔도 돼요. 근데 주제를 먼저 알려드리는 거는 고민을 하고 오시라는 거죠. 그냥 그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스피치에 뭔가 그 먹잇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이유예요. 오늘의 주제 뭐죠? 오늘의 주제 뭐죠?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네. 버릴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세 가지예요. 그 이유를 선정한 이유는 뭐죠? 지훈님이 얘기해 볼까요? 아, 그러니까 좀 제가 완벽주의자로서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실패를 두려워하고 뭔가 좀 시작하지 못하고 또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어색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스스로를 좀 이해하는 시간으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완벽주의를 놓치지 못하고 있나? 뭐 이런 고민을 좀 함께 해볼 수 있는 주제로 던져 주셨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라고 인지를 못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도 않고, 어느 부분에서만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내비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완벽한 성향이 발휘되는 것도 달라요. 그게 강화돼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막 철두철미하게. 그게 아니라 회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예 시작도 못하는 사람. 내가 잘하지 못하면 아예 나는 스타트를 안 해버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뭐 완벽주의자 체크리스트 같은 거 하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 중간에 중립적인 것도 있고요. 근데 완벽주의자를 우리가 어찌 보면 세뇌당하고 교육을 받았던 세대인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교육이 그랬죠. 다 잘해야 된다. 점수로 다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공부도 잘해야 돼, 예의도 발라야 돼, 뭐 그리고 춤도 잘 춰야 돼. 뭐 이게 모든 면에 다 우리는 잘했어야 돼요.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돼야만 하는 게 우리 세대의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요즘은 조금 다르잖아요. 뭔가 하나에 이쪽이 더 잘 돼 있으면 이쪽에 좀 포커싱 맞춰주고 이랬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완벽주의 성향이 이 지금 30대, 60대가 엄청 심하대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를 어찌 보면 자기의 어디를 좀 먹고 있는데도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약간 그냥 사람들 그러죠. 노예근성, 막 이런 것들. 근데 인지부터가 스타트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정말 완벽주의야 아니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거를 좋게 얘기하면 또 다른 단어가 될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단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어디에 지금 얽매여 있다라는 걸 아셔야 이게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거나 아니면 이거를 발전을 시킬지 아니면 이게 좀 더 뭔가 이걸 굳이 잡고 있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해 보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주제를 던진 거죠. 자, 그러면 5분이니까 빨리 해볼게요. 오늘 누가 먼저 해볼까요? 주제를 던져준 우리 지훈님부터 해볼까요? 음. 아, 네. 아, 네. 준비를 생각보다 많이 못했는데요. 아, 그거 하지 않기. 네. 우리, 그거 한 마디씩 하면 이제 그게 30초씩. 네. 아, 어. 네. 자, 여러분, 피드백 할 거 생각하면서 자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지훈님 얘기에 경청하는 거예요. 시간은 굳이 제가 위에 띄우지 않고 제 시계로만 잴 거니까 5분, 3분보다 좀 시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3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다 생겼어요. 그죠? 다 끊잖아요. 하고 5분은 그보다 좀 길겠죠? 그죠? 해봐요. 해보고 시간 감각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지훈님 준비되면 하시고 지훈님은 계속 아이 컨택 하는 거 신경 쓰고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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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혹시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시작조차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오늘도 이제 실수가 두려워서 발표를 미루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결과가 완벽하지 못할까 봐 또 누가 보더라도 손색 없는 결과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자책을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추천받았던 그 탈벤 샤흐르 교수님의
그 완벽주의자를 위한 행복 연습이라는 제가 책을 읽고 스스로 어떤 부분이 이제 완벽주의자로서의 부정적인 모습이 있고 또 긍정적인 모습도 있는지를 좀 돌이켜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거울 삼아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왜 완벽주의자가 됐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좀 해봤고, 그래서 완벽주의자인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이제 그럼에도 좀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세 단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끝나면 여러분들도 이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의 전환점이 생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왜 완벽주의자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과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가보면은 그때부터 예열이 됐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공부에 대한, 제가 되게 단순하게 살았거든요. 공부랑, 사실 이제 운동도 좋아해서 축구, 그리고 학원, 그냥 그 도서관, 독서실, 정말 이 5가지 정도 키워드로 행동의 패턴이 정해질 정도로 단순하게 살았는데, 이게 항상 계획을 짤 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그때부터 항상 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달성이 다 되는 것보다도 그걸 향해서 내가 계속 노력을 해서 뭐 70%, 80%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계획을 항상 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되고 나중에 이제 정점을 찍었던 건 대학교 가서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면서 내가 뭔가 못하는 것들이 이건 다 핑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배운 거라고 하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키워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하는 게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 자세다라고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또 그 선택을 못하게 될, 그러니까 선택이 실패하게 될 이유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게 내 역할이다라고 집착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서 말하는 이제 완벽주의의 특징이 저라고 좀 많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보다는 결국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 패턴이 저를 좀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책에서 말하는 최적주의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최적주의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완벽주의라는 게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건강한 완벽주의자를 여기서 최적주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한 사고, 그리고 완벽주의자는 어떤 직선의 경로를 꿈꾸지만 그 최적주의자는 이제 좀 돌아가더라도 그거 자체가 여정으로서 본인의 경로로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그러면은 나도 이런 건강한 완벽주의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뭘 버려야 될까? 여기서 이제 완벽주의자들이 버리지 못하는 실패하는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누구나 생각하는 실패에 대한 공포인데요. 실패에 대한 공포는 사실 누구나 있잖아요. 그럼 저 또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놓으려고 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는. 근데 그래서 이제 도전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실패는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사람들의 개개인의 실패의 종류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놓지 못한 실패는 남들한테 잘 보여야겠다. 남들한테 뭔가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싶지 않다. 부족한 부분을 보이면 실패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에 대한 공포를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버리지 못했던 거는 어떤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제 그냥 스스로 이제 괜찮다, 누구나 그렇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냥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더라도 태연한 척하고 지치더라도 뭔가 더 열심히 하는 척을 하고 이제 감정을 숨길수록 그게 더 이제 프로페셔널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에서는 그런 감정 기복 없이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행복을 전하는 교수인데
본인이 불행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처럼 이제 주변에서 말을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행복을 전파하는 사람조차도 슬픔의 감정을 허락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 같은 일반인이야말로 당연히 그런 감정의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런 슬픔이나 그런 화가 나는 상황이나 뭔가 어려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표출하지 못했었던 어떻게 보면 억압을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건데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달성하더라도 달성하는 순간 그것의 가치를 놓아버리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도 그렇게 정확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목표를 달성하면 곧바로 다음 목표로 넘어가고 또 그걸 달성 못하면 좌절하는 것이 반복되는 게 저는 그게 계속 인생의 도전의 연속이고 계속 성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두 번째 감정 억압이랑도 엮이는 것 같은데 충분히 어떻게 보면 달성한 거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만끽하지 못하는 게 제가 완벽주의자의 그 부정적인 면을 갖게 했던 것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 자체의 의미를 너무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정 자체는 결과로서 다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과정은 예를 들면 결과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음, 어, 예를 들면 그 실패했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는 내가 막 다 설명을 해야지만 결과가 좋았다면 그 과정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주변한테 사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결과에만 너무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뭔가 실패에 대한 공포, 감정을 억압하는 것들, 그리고 결과에 집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내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음, 생각한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아직 방법까지는 제가 아직 책을 좀 더 읽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어떻게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본인의 이제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더더라도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좀 더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어쨌든 제가 할 줄 알아야지 될 것 같고요. 근데 발표에서는 지금 좀 배우고 있는 거는 제 발표 후에 제 자신이 아니고 발표 후에 청중들을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떨림도 이제 줄어들 수가 있고 내가 뭔가 잘 보이기보다는 내 자신보다는 어떻게 보면 청중을 생각함으로써 그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건 배운 것 같아서 발표를 함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걸 조금 배우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충분히 그것들에 대한 슬픔도 만끽하는 그 시간을 내가 일부러라도 만들어야겠다. 뭐, 예를 들면 이 회사에 와서 뭐 제가 자격증 시험 같은 것도 많이 따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아, 네. 아무튼, 네. 그, 예, 시간을 제가 방금 봤는데 진짜 많이 오버돼서. 그러면, 그,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거랑 세 번째는 제가 실패했었던 것들을 어,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혹시 그 T1의 프로게이머 그 페이커라는 그 사람 아시나요? 근데 그 분이 진짜 되게 명언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 실패라는 표현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언어다 보니까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우리가 누구나 들어봤지만 실패를 사실 그런 식으로 인정해 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페이커는 수많은 그 실패들을 그냥 실패가 아니라 작은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좀 느끼게 됐는데 저도 이 과정 자체를 굉장히 스텝 하나하나를 세분화해서 결국에는 실패할지라도 중간중간에 작은 성공이 이루어졌다는 거를 제 스스로 남겨가면서 좀 방향을 이어가야 최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중간에 작은 성공을 이뤘다는 그 성취감이 좀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밤 딱 하나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완벽하지 않았지만 괜찮았던 순간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최적주의의 첫걸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저는 완벽하지 않아도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시간 지난 거는 이미 다 알 것 같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 괜찮아요. 깜짝 놀랐네요. 괜찮아. 10분 55초 오늘의 강연정. 네, 김지연님. 네. 그래, 책을 읽었네요. 되게 뿌듯하네요. 네. 그래도 제가, 예, 제안드린 책을 읽고, 이렇게 뭔가, 거의 그런 독서 토론에서 발제자처럼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우선,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땀났어요, 지훈님 지연님? 얘기하는 거 음, 처음 부분 얘기할 때 확 찔렸어요. 확 다가왔어요. 찔렸다? 뭔가 다가왔다? 실패에 대한 공포 뭐 이런 얘기 처음 하실 때 예, 그래서 완벽주의를 누구나 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갖고 느끼고 있구나. 지훈님도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실예를 본인에게서 뭔가 좀 들었었으면 좀 많이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 어, 그 부분이 약간은 아쉬웠고요. 예.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줘서 상당히 음, 다시 한번 정리되는 좀 긴 내용이라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라 이제 그런데 다시 반복해 주니까 좋았습니다. 맞아요. 오늘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혜연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또 그 말씀해주신 세 가지가 되게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실패에 대한 공포, 첫 번째, 두 번째, 남들에게,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감정 억압, 그리고 세 번째, 그 결과에 대한 집착. 그 세 가지를 들으면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됐었고, 이게 뭐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강박이나 완벽주의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한 번 더 조금 이제 중간중간 이제 계속 설명이 됐는데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저희한테 음, 반복을 해주시면서 강조를 해주셔서 그게 더 많이 그 세 가지가 딱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 책 다 한 번씩 읽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우리 초현님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훈님 보면서 제일 좋았던 게 아이 컨택트를 확실히 하시는 게 예전보다 훨씬 나아져서 정말 끝까지 막 이렇게 뭐 아래를 본다든지 눈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계속 보시는 게 이게 계속 유지를 하시구나 싶어서 그게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다, 되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 처음에는 약간 본론이 좀 늦게 나왔던 것 같아서 세 가지 포인트가 처음에는 좀 모호하다 싶었어요. 근데 추후에 나오길래, 근데 그 추후에 그 포인트를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게 본인 얘기가 아니라 책 요약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책에서 따온 본인의 실제로 세 가지라기보다는 책을 보면서 느꼈던 세 가지를 추린 것 같아서, 그게 또 이제 공감이 되는 포인트여서 그래도 좋았지만, 뭔가 한 중반부까지는 조금 의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책을 보고, 이게 독서 토론은 진짜 아니긴 한데, 그거를 본인 얘기보다 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다 싶었는데, 조금 그래도 끝까지 했을 때는 그래도 음, 책에서 뽑은 것 중에 부족하다, 좀 놓지 못하는 것 같다 싶은 거를 잘 얘기해 주셔서 좋았고, 어,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 같으면 바로 끊어버렸을 텐데 뚝심 있게 얘기할 거 다 하셔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요? 우리 에스더 선생님 어떻게 들었어요? 네. 일단 저도 그 앞에
완벽주의를 갖게 된 어떤 과거의 기억으로의 회상이 그 생활 패턴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됐고 한국 사람들은 다 네, 그런 경험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실패 이유 세 가지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좀 약간 질문이 생긴 게 그럼 결과에 세 번째 결과에 집착을 하게 된 이유가 인정 욕구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어떤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해서 이제 학교나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뭐 그런 질문이 좀 생겼고 좀 본인 저 스스로 좀 돌아보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 주시고 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스피치를 듣고 나서 그럼 나도 완벽주의고 그러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감정을 충분히 느끼자. 아까 그 순간순간의 어떤 경험들, 과정들을 느끼려면 그 작은 성취들을 통해서 내가 겪게 되는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면 좀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지훈님. 그, 네. 예, 근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인정 욕구랑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에 집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성취가 결국 결과물이 나와야 그걸 내가 뭔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게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정보다는 결과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결과가 과정을 모두 증명한다라고 좀 교만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걸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의 저는 액션 아이템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작은 스텝 하나하나를 작은 성공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놔서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이제 중간이 성공한 걸로 스스로에게 남기고 싶다라는 게 있었는데, 어, 이게 또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게 정말로 이제 완벽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인지, 인정 욕구를 없앨 수 있는 건지, 아직도 고민이긴 합니다. 책을 좀 더 읽어야겠어요. 우리 지은 선생님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그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짜는 거, 그거 저도 그렇거든요. 되게 공감하면서 들었고, 좀 지훈님의 입으로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 저는 책을 앞에 조금만 읽었었는데, 지훈님이 길게 말씀해 주시고, 요약도 다시 해 주시고, 너무 좋았어요. 지은님도 읽고 있어요? 네, 읽고 있어요. 진짜요? 오, 우리 뭐 네. 독서 토론해도 되겠어요, 이러다가. 근데 네. 길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게 5분 스피치라서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가 오, 너무 부러워요. 맞아요.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얼마나 읽었어요, 근데 지은님? 그니까요. 저는 초반에만 살짝 지은님은 읽었거든요. 얼마나? 한 저 4분의 1? 빌리에서 제로, 4분의 1도 어, 아니, 한 5분의 1? 지훈님은? 저한 루카스 3분의 1 정도 3분의 읽었어요. 1? 앞에 최적지 그런, 나 거기까지 읽은 네, 거죠? 네네.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써머리를 잘하는구나. 아니면 돌렸나? 재미나게 돌렸나? 막 이런 생각도 근데 살짝. 앞부분에 사실 책에 서머리가 많이 있어서 뒤에는 맞아요. 사실 그걸 풀어주는 거긴 하거든요. 뒤에가 행동서예요. 그래서 뒤는 또 앞에가 약간은 뭐 설명 이론이 많고 뒤에는 행동 이게 있어서 앞부분만 읽으셔도 돼요. 우리 정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음, 저는 서론 부분에 질문으로 시작하는 부분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입하면서 독서 후 생각들을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론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눴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도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책에 비롯해서 자신의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격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나름대로 좋았다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 자주 들리는 단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세어봤더니, 라는 표현을 15번을 제가 세었어요. 네. 그리고 네. 어느 순간 또 다른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니까를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들었던 그 자주 쓰는 단어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한 두세 번 나왔는데, 전 개인적으로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왜냐면 그냥 추측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는 좀 성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라고 지금 또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김지훈 님이 그 발표를 하실 때는 측면으로 바라보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발표 전에 반장님께서 아이 컨택 주의하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아이 컨택 한 번도 제가 못 받았다는 느낌 들었거든요. 옆모습으로 계속 그냥 발표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나서 대화를 할 때는 좀 정면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발표하실 때 뭔가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머리를 긋거나 턱을 만지거나 이런 것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발표를 하기보다는, 나 지금 고민 상담하고 있나? 상담받고 있는 사람의 느낌? 이런 부분 얘기 들었고, 이제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 늦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말이 빨라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그 페이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 임팩트인, 마무리로 해서 지금 결론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또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쪼개서 이제 단계 단계를 하겠다. 라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10분을 발표를 했다면 본론에서 세 가지를 왜 완벽주의가 됐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어떻게 좀 축약을 시키고 포기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를 그냥 바로 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결론 부분을 좀 많이 길었다. 그 부분도 그냥 페이커 얘기 임팩트 있게 하고 쪼개서 하는 걸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또 축약을 했으면 5분 안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연님의 아이 컨택이나 이런 거는, 네, 고치셔야 되는 거는 너무나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래도 네, 저희는 스스로, 예전의 모습을 음, 알다 보니까 저는 훨씬 많이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정제된 거예요. 완전히 느꼈어요. 네. 많이 정제된 거예요, 옛날에. 근데 더 많은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서서 할 땐 또 다를 거예요. 이 앉아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또 늦은 시간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라서 한번 그거는 영상을 한번 봐야 돼요, 자기가. 자, 우리 영상 안 보잖아요, 지은님. 그쵸? 한번 보세요. 네. 보시고 5분 시간을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5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서두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서두가 47초였거든요. 5분에서 47초면 괜찮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1분, 3분, 1분 쓰면 되는 거잖아요. 5분이라면은. 좋았습니다. 근데 본론에서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면 주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았어. 나는 왜 완벽주의, 다 좋은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책을 우리가 모두 다 읽고 그 독서 토론을 했으면은 다 금방 공감이 될 수 있어요. 완벽주의자, 최적주의자라는 단어들은 책 안 읽으신 분은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앞에서 깔고 가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왜냐면 여기 대부분 아시잖아요. 지지난주 소개받은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책에서는 완벽주의자와 최적주의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최적주의자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항상 완벽주의자, 뭐 이런 거 면에서 완벽주의자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런 면을 이렇게 돌이켜보니 최적주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저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이게 책에서 나왔구나. 그리고 이 책에서는 제가 오늘은 제 얘기와 더불어 책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더 뭔가 신뢰감을 주거나 이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고백하면 돼요. 아까 얘기를 했죠. 당연히. 교수님 얘기했죠. 교수님 이름이랑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냥 스며들게 만들면 돼요. 근데 자기 얘기도 했어요. 처음엔 자기 얘기 했어요. 정말 그 5가지의 루틴된 삶만 했었고, 대학교 때 내가 이랬었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기 고백도 했어요. 근데 뒤에 갈수록 자기 고백보다는 책에 대한 써머리가 강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책을 안 읽었다라는 그 자신들의 심정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못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도 못 쫓아올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청자도 잘못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사람이 이런 명언을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내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아는 사람은 더 아니까 막 이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할 습관입니다. 모르는 거에 내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거를 들을 수 있어요. 이 지금 화자가 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열어두세요. 그냥 이분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세요. 그것도 지금 제가 맨날 청자, 뭐, 화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화자가 물론 끌고 가죠. 청자의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저는. 음. 그런 거는 이렇게 자기가 아는 부분과 알지 못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명확하게 드러나요. 느끼는 바를 제가 들어보면.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써머리를 정말 저는 그 책을 읽었잖아요. 제가 추천드렸고. 써머리를 저보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고, 물론 그 책 자체가 수월하게 읽혀지고, 이게 정돈된 책이다 보니까 써머리하기 쉬웠지만, 잘 갖고 오셨어요. 길게 할 수 있는. 만약에 30분이라면은 이 책을 정말 강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능력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루카스의 장점이 되게 키 센텐스를 잘 집어내요. 시작도 그랬어요. 시작 본론 들어가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 얘기가 나왔는데 뭐 여러분에게도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되길 원하게 뭐 바랍니다. 뭐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그건 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아니죠. 교수님의 강의 내용. 그죠. 그런 거를 갖고 오잖아요, 이게. 루카스가 그게 되게 빨라요. 잘 습득력도 빠르고, 그거를 활용력도 되게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환점이 되길 바래요. 뭐, 그리고 사람들 얘기 들어온 거. 저는 단어 사용이 오늘은 되게 좋았어요. 뭐, 아까 감정 어감 얘기할 때 자신의 감정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뭐 힘들어도 괜찮아. 뭐 이러면서 내가 나에게 뭐 태연하게 그냥 나의 감정을 억압하고 태연하게 그냥 나를 무시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는 표정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떨림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 얘기를 하면서 그 책의 저자를 얘기하면서 행복을 전파하는 사람도 슬픔을 인정하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나의 담담한 그 고백도 좋았어요. 잘 그걸 이어가는 거죠. 스토리 라인을 정말 잘 짜요. 이렇게 얘기할 때랑 이 스피치 할 때가 달라, 사람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 강점이 있어요.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가니까 사람이 이제, 우선 그리고 5분이 넘어갔으니까 남들이 다 루즈해진 거죠. 음. 이제 당연히 부담스러웠을 거야. 시간을 딱 봤어. 어머나? 그때가 언제였죠? 한 이제 8분 넘어갔죠? 한 9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이제, 그때도 근데 되게 좋은 말을 했거든요. 실패와 좌절 후에 뭐 슬픔도 인정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려고 해요. 페이커 얘기 바로 직전에.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오, 지금 당장은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액션 플랜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가짐으로 액션 플랜을 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액션 플랜이 안 나오면 그러면 돼요. 그냥 그대로 얘기해도 돼요. 저도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지금까지 봤더니 제가 실패 좌절 후에 뭐 이랬었는데요.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즐기면서 그 하나 꼭지 한 꼭지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도 돼요. 여러분이 뭐 이런 식으로 열려 있으면 청자한테 던지고 나와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끝나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아직 고민 중인 걸 어떻게 해요? 정답이 없는데 내가. 정답이 없는 거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진행 과정만 얘기하면 되죠. 그 중에 페이커가 얘기한 게, 뭐 조금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거랑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 고민에 대해서 다음번 발표 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그 터미네이터 있잖아요. I'll be back 이거 하는 것처럼 이거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지금 뭐 어디 지금 우리 교수님이 아니야. 교수님이어서 우리가 뭘 알려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나의 얘기를 그리고 나를 내가 다 모르는데 그렇게 마무리해도 돼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요. 예, 우리가 거기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진짜 잘 쓰긴 합니다. 시간에 대한 거는 이제 5분을 더 연습해보죠. 3분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좋았어요. 그래도 첫 부문을 잘 열어주셨어요. 자, 지은님은 누구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신가요? 회원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혜연님? 네. 아, 우리 혜연님, 그럼 준비되면 잠시만. 빨리 해야죠. 빨리 하는 게 좀 편하잖아요, 우리 혜연님은. 그죠? 맞습니다. 네, 준비되면 해주세요. 네. 네. 저는,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뭐, 다르게 말하면 제가 집착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의 꿈입니다. 저희 첫아이가 그 유치원 다닐 때 그 엄마랑 아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선생님께서 되게 특별하게 아이들의 꿈이 아니라 엄마의 꿈을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아이 앞에서, 제 꿈은 여성 임원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뭐 초등학교 때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뜻과는 다른 정말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생긴 진짜 저의 꿈입니다. 근데 하지만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 여자, 그다음에 아줌마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아이 3살 때 그 이직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저한테 하는 첫 질문이 둘째 아이 계획에 대해서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였으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면접에 합격을 해서 그 입사를 하게 됐는데, 분명히 정규직으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저한테 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을 회사에서 제안을 하더라고. 그때도 이게 여자라서 받는, 여자이고 아줌마라서 받는 불이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 정규직 전환도 있었지만 그 여자라서 아줌마라서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한 번은 그 외주 인력들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이제 PM을 맡게 됐는데 그때도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여자라서 아줌마라서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남자들하고 같이 야근도 많이 하고 그 새벽 퇴근도 진짜 밥 먹듯이 하면서 프로젝트를 끝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저한테 주어지는 일은 여자라서 못해요, 못해.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어떤 일을 주어주더라도 정말 끝까지 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현재 팀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왔고 앞으로는 저희 회사에 그 유리천장을 깨고 첫 여성 임원이 되어서 그 여자 후배들한테 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는 엄마라는 역할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엄마가 되었고 엄마가 되면 다 슈퍼우먼 같은 그렇게 멋진 엄마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도 잘하고 아이들 케어도 잘하는 엄마를 하고 싶었지만 그 일을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그 첫째 모유 수유를 이렇게 오래 못했던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둘째 때는 그 모유 수유를 좀 길게 해주고 싶어서 그 회사에서 그 중간중간 화장실 가서 유축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먹이고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현장학습이라도 가는 날이 있으면 다른 엄마들처럼 이제 예쁜 도시락을 싸주고 싶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김밥을 싸서 보내고 아이들 뭐 학교나 유치원에 행사가 있다고 하면 엄마가 일해서 못 온다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회사에서 뛰어가서 나도 그 행사들을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사에 출근하면 그 아침에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한쪽에는 업무 관련된 일을 작성을 하지만 또 한편 반대쪽에는 아이들과 관련된서 해야 할 일들을 적습니다. 뭐 학원에 전화해야 되는 거, 문제집을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니면 뭐 병원 예약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적어놓고 아이들 일도 정말 빠지지 않고 다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한다는 그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나 집에 왔을 때 엄마가 반겨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낮에 노는 거를 지켜봐주지 못하는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제 몸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제가 또 잠을 좀 덜 자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큰아이랑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그 말자쇼라는 TV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방청객의 이제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건데 한 워킹맘이 이제 휴직 후 이제 복직을 앞두고 있는 워킹맘이 그러니까 일과 육아를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이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도 저런 생각 고민 있었어? 그래서 엄마도 있었지. 엄마도 항상 저런 생각을 하지. 둘 다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했더니 저희 딸이 정말 엄마는 둘 다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줬는데 너무 이렇게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엄마라는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뭐 제가 슈퍼맨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아이들에게 멋진 엄마로 남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는 뭐 몇 번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운동입니다. 제가 20대 때는 제가 저의 운동은 이제 오로지 다이어트를 위한 수단이었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막 뚱뚱하진 않지만 또 마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운동을 해야 된다는 강박은 또 있었었고 그러다가 40살 때 그 40살 맞이로 그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면서 그 100일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 한 바퀴 뛰는 것도 힘들고, 덤벨 2kg 드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정말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달리기도 오래 할 수 있었고, 뭐 5kg, 7kg짜리 덤벨도 이렇게 들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변하는 게 눈에 띄었고, 그때부터 잘 아프지도 않았고, 저희 식구 중에 그 코로나 시기 때 저희 식구들이 다 코로나 걸렸을 때 저만 유일하게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가족들을 케어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은 습관이 되었고, 이제 운동을 거르는 날은 제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은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저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로 변했고 그래서 앞으로 운동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욕심이 많고 약간 이것도 완벽주의이지 않나. 일, 육아, 뭐 자기 관리 이런 걸 다 잘하고 싶어 하는 완벽주의의 성향이었구나. 하지만 운동 안 해도 괜찮아. 엄마가 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여성 임원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내려놓고 제가 행복할 수 있게 그냥 저와 저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8분.
네. 우리 시간은 뭐 어쩔 수 없어요. 5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우리 3분 할 때도 난리였잖아요. 네. 3분 처음 했을 때 난리였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혜연님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지훈님부터 얘기해 볼까요? 아, 이 포기할 수 없는 세 가지 하나하나가 너무 와닿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말씀,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 예시 하나하나가 너무 그 제목과 어울리게 뭐 여성 임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신 것도 그냥 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여성 임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너무 절실하게 많이 느껴지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아, 이게 진짜 본인 얘기를 하신 거구나. 제가 받았던 피드백이 좀 자연스럽게 떠올랐는데, 아, 저는 좀 책 얘기에 많이 제가 매몰돼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읽으면서 그걸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확실히 이제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세 가지가, 진짜 다 하나하나가 굵직하게 와닿아서, 아, 진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너무 느껴져서 끝까지 좀 집중하고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체크하면서 보긴 했는데, 뭐 시간이 지나더라도 막 루즈한 느낌보다는 와닿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네,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거 이 발표가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그 세 가지가 이제 나를 완벽주의자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추가적인 액션 아이템 같은 게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발표를 준비할 때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혜연님 말씀하실 때도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압축해서 잘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방향성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네. 5분 스피치 안에 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혜연님의 잘 들었습니다. 마음가짐은 무엇이 바뀔 수 있는 걸까요? 마음만 저요? 바뀌면 될까요? 음, 우선 그 강박을 조금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음. 음. 이렇게 이게, 빨리 알 수가 있는 게 신기하네. 네. 늑대는 네, 저도 네. 이게 사실 세 가지가 하나도 내려놓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음,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임원이 되시는 꿈이랑 또 음, 엄마의 역할이 또 서로 얽혀 있고 운동이라는 것도 사실 저 네. 앞에 두 개랑 다 얽혀 있는 것 같거든요. 체력이 좋아야 엄마 역할이든 회사 생활들 잘 하시고 그래서 아 이게 하나도 진짜 놓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또 들으면서 어떻게 또 내려놓으실 수 있을까 또 예, 궁금하기도 했네요. 예. 이 주제는 좀 더 확장해서 다음번에 더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걸 주제를 삼은 이유도 그거였잖아요. 나를 알기 위해서 완벽주의자인 나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집착하는 거, 놓지 못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진짜 나는 이거는 취해야 하나? 이거는 내려놓아야 하나? 뭐 이런 걸 찾을 수 있거든요. 어디에서 중도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인지하시는 게 오늘의 목표였기 때문에 네, 혜연님 대단하시네요. 우리 초연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세 가지 딱 와닿게 들으면서 제 혜연님이 어떻게 지금의 약간 완벽주의 성향을 갖게 된 지금의 혜연님이 되었나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어, 이제 어, 어쩔 때는 뭐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저도 그 말도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또 그 목표하시고 있는 세 가지 다 또 잘 되시길 또 응원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들었어요. 다 이루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래 어쩔 때는 괜찮아 하고 또 잘 넘기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도 두 가지의 마음 다 응원을 했어요. 꼭 다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면서도 또 너무 거기에 또 집착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바라는 바이지만 되면 좋고 아님 뭐 아니어도 괜찮고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맞아요. 혜연님 자체로도 지금 너무나 충분히 빛나고 있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들으면서. 우리 지은님 어떻게 들었어요?
예.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하나 들어서 말씀해 주셔서 다 마음에 와 닿았고, 일하면서 나와 가족을 챙긴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역시 멋진 혜연님.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어, 네. 다들 이게 뭔가 마음이 터칭됐나 봐요. 네. 뭔가 그 감동받았어요. 혜연님의 그 삶으로 몰입이 된 듯한 음. 사람들이 약간 그런 지금 피드백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치라는 게 뭐 구조 잘 짜고 뭐 물론 깔끔하게 잘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진솔된 얘기를 하시니까 그 뭐 이게 잘 굳이 다른 게 뭐가 중요해. 저 사람의 말. 그냥 그게 덜 들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원주님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우리 딸이 엄마한테 둘 다 엄마 잘 하고 있어라는 부분 얘기할 때 약간 찡 하면서 음, 얘기하셨거든요. 그 감정이 저한테도 전달이 돼서 진짜 아니요. 찡한 거예요. 약간 눈시울도 예, 그렇고 그래서 되게 감동 있게 들었고 어, 진짜 대한민국 그 워킹맘들의 애환을 고스란히 본인이 겪어온 과정이 이렇게 눈에 펼쳐져서 보여갖고 어, 저희 회사에도 많은 연구원들이 이렇게 워킹맘들이 있거든요. 그냥 복도에서 지나가면 인사하고 그렇게 많은데 저분들도 이렇게 속사정 까보면 다 저렇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연상이 됐습니다. 예, 제가 연구과제 할 때 그 워킹맘인 딸이 셋이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박사 논문 쓰고 연구원에 취업해 갖고 다닌 분인데 육아 때문에 이제 좀 일찍 나가봐야 돼요. 이렇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혼 안 한 분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연구 회사 이게 우선 아니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갈등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참 그 어려움들을 저도 좀 옆에서 보면서 혜연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그러나 지금 또 잘 해가시는구나. 격려하는 마음 들었습니다. 음, 요즘도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아, 그래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본인 그럼, 처지가 안 돼 보면 이제 어, 좀 중요도를 달리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럼 우선은, 네, 저는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없지만,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면. 또 다른 생명체들이고 어린아이들이 있고 막 이러면, 이제 그리고 가야 근데 하지 않나? 약간 뭐 이런 팀이 느낌. 어떤 조금 융화가 되고 서로 이렇게 되면 음, 그게 되지만 이제 뭔가 야,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본인한테 과업이나 뭐 부담이 더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자기 일은 하잖아요. 그렇게 갔다 오셔도. 물론 일을 대신해 주진 않지 않나요? 어느 회사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세요. 네, 가세요는 하는데 뭐 어차피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많이 뭐 어떻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해줄 수 네, 있는 네. 거는 빨리 가시라고 그건 괜찮다고 저는 이거밖에 없고.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네. 그리고 네, 아직도 그런 분이 있구나. 그럼 네. 안 돼요.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빠들도 달려가는데 저희는. 그잖아요. 요새는 엄마만 달려가지 않아요. 아빠들도 동시에 달려가지 않나요? 루카스 안 달려가나요? 달려갑니다. 저 회식하다 달려가서 저 빼고 사진 찍었어요. 아, 그죠. 그런 거 꽤나 많은데? 애기 아프면 아빠 없이 뭐 이동이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애기 많고 이러면은. 뭐, 아빠 가는데 뭐, 그 뭐라고 하겠어. 그 가족을 책임져 줄 수 없잖아요. 오늘 좀 이게 아직도 되게 그런 집단들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에스더님은 어떻게 들었어요? 일단 저도 약간 이게 저한테 좀 사회 문제처럼 들려졌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고 어떤 꿈을 갖게 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실천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력이 대단하시다, 정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본인이 어떤 꿈을 정하고 그걸 통해서 나는 하겠다라는 결단이 보이고 그 결단 플러스 실천력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분께서 인정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되게 강인한 분이시구나. 근데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반전이 근데 내가 그걸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힘듦이 조금은 이렇게 돌아봐지고 좀 그거 힘들었던 그 과정들을 좀 생각하셨고 그 지금은 또 사실 어떤 상황이신지 어떤 감정이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행복하신가? 약간 너무 버거워서 지쳐서 힘드신 건 아닐까? 네, 그런 네, 질문이 생겼어요. 네. 대답해 주세요, 회원님. 맞아요. 저 진짜 한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일도 해야 되지. 아이도 부모님들도 다 해야 되지. 또 그 운동이랑 그것도 약간 진짜 강박처럼 안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진 것처럼 약간 그런 마음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진짜 하나씩 해야 돼. 운동도 그래 늦잠 잘 수도 있지. 그런 생각도 하고 저 맨날 5시 막 5시 20분에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늦잠 자도 괜찮아. 안 하면 뭐 점심에 산책으로 하면 되지. 이런 자꾸 이제 제가 저 마인드 컨트롤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아이 것도 못 챙겨주더라도 미안해 엄마가 뭐 다시 해줄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조금씩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를 위한 것 같아요. 한때는 그게 너무 강박이 심해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마음들이 항상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껴졌어요. 정말 24시간이. 그래서 정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시간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러지는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이 처음부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죠. 저는 그게 항상 그죠? 강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싶어서 나의 잠을 줄이는, 네. 오히려 그냥 내가 더 노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근데 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다 이걸 뱉으시니까 저도 들리는 게 좀 달라졌어요. 근데 마지막 멘트가 바뀌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원래는 정말 모든 걸 다 쥐어있는 정말 철의 여인처럼 막 이러는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약간 살짝 그래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게 좀 저한테도 신기하고 신선했어요. 혜연님을 보는데. 우리 경자님 어떻게 들었어요? 경자님도 워킹맘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입장에서 저도 막 내가 공부하고 싶고 책 읽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새벽 5시에 왜냐면은 일상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5시에서 7시 출근하기 전까지 그다음에 애들 재우고 11시부터 12시 뭐 이 사이에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루를 24시간을 꽉 채워서 사는 삶.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니까 몸이 혹사당해서 결국 저도 수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저도 많이 내려놓게 됐고 이제 마지막 반전이 저도 공감됐던 게 완벽이라는 게 틈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에 숨 쉴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내려놓음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결론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어, 제대로 된 해결 방향을 결론을 내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혜연님께서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니까 뭐 주변에서 어떤 다른 제스처라든지 이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발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소용이 없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하면서 눈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셔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발표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얘기를 진솔하게 할 때 누구나 마음이 터치됩니다. 저도 하면서 우리 경자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 컨택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경자님이 이루어야 할 게 있으니까 그건데 우리 일반인 소시민으로서 저도 얘기하면서 머리 엄청 만지거든요. 이러고 맨날 긁고 있고 맨날. 근데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 포인트에서도 웃고 있고 이런 거 해요. 근데 이제 진솔한 얘기할 때는 모든 게 바뀌죠. 오늘 혜연님 지지난주에 우리 좀 혜연님이 스피치 아닌 스피치를 우리 들었었잖아요. 그, 약간 지훈님이 감동받았잖아요. 이지영 강사한테 보내주고 싶다고. 막 이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틀 안에서 조금 나오신 것 같아요. 혜연님은 그전에까지는 정제된 말하기를 계속 하던 사람.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나 얘기해야 돼. 그 모든 그러니까 이 틀을 나오는 게 좀 어려웠는데 이제 거기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것저것 써놨어요. 피드백 드려야 할 거. 근데 그게 다 뭔가 약간 무의미해졌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아, 참, 이 여인 어떻게 살았지? 약간 되게 대단하다. 그리고 되게 지금 되게 어려 보이시지만 지금 딸이 16살? 고등학교 간 네, 거죠? 네. 올해. 지금 벌써 고등학생이 엄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중학교 가는 건가요? 어, 대단한 거죠. 저로서는 꿈꿀 수 없는. 네. 근데 그 삶을, 그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나의 이상적인 꿈, 내가 회사 안에서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에 대한 모습, 그리고 정말 나 자체, 그게 신체만 지금 나온 거긴 했지만, 거기에 뭔가 정신적인 면도 같이 더 들어왔으면은 더 터치감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하나의 신혜연이라는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남자여도 공감하고, 결혼을 안 한 저도 공감하고,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음. 혜연님이 이런 도전 자체가 저는 되게 더 저로서도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런 주제를 더 많이 생각하게 드리는 걸 잘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더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혜연님은 그냥 하나만 더, 뭐, 시선 처리? 이런 거는, 혜연님도 시선 처리가 원래 잘 안 되셨던 분이기도 해서, 시선 처리는 뭐 나중에 바꾸더라도 어미를 다양하게 써보세요. 네. 어미를. 이게 회사에서 말하는 게 입에 박힌 사람들이 다만 계속 써요. 혜연님이 거의 지금 90% 이상을 다로 끝냈어요. 근데 엄마의 역할, 뭐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회사 역할 할 때는 다로 끝나도 아 그냥 이 사람이 회사에서 갇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배었구나. 근데 집에서 그렇게 다를 쓰진 않을 거잖아요. 애기들이랑 얘기할 때. 그러면 그때는 조 이런 거 써도 되거든요. 그럼 그 얘기가 더 자연스럽게 들어올 거예요. 딸과의 얘기, 그리고 나의 운동할 때. 그러다가 거기도 얘기하는 거죠. 션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왜 재미 삼아서 이런 거를 그 재미 포인트도 넣고 이렇게 하나씩 넣어봐요. 음. 딸 얘기할 때 더 부드럽게. 정말 저도 같이 울 뻔했어요. 역시 대단하다. 애가 많이 컸구나, 진짜. 엄마가 도대체 저런 얘기를 해주지? 어, 진짜 저도 눈이 막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그런 얘기할 때는 더 부드럽게 원래 딸이랑 대화하는 대화체를 갖고 오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더 몰입하니까. 그리고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얘기하실 때. 그것만 한번 바꿔볼까요? 네. 네. 다 얘기 나눈 것 같아요. 혜연님은 그러면 누구의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저기 반장님, 한 조금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원주님 마이크를 켜주세요. 아, 잠깐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네네네, 쉬어도 화장실도 됩니다. 다녀오시고 아, 지금 시간이 이제 맞아, 우리 부반장으로 임명된 원주님은 맞다. 임명장을 네. 안 드렸네. 우리 부반장님. 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네, 한 8시 네네네. 시작해서 지금 거의 1시간 반이 지나서 그렇구나. 네. 여러분, 만약 시간이 안 되신 분은 뭐 중간에 먼저 발표하고 나가셔도 되고요. 저희 반은 좀 긴 거를 감안해 네, 주시고. 엉덩이를 네, 조금 잠깐, 뛰는 시간을 네, 한 5분만, 5분, 네. 4분? 네. 딱 50분에 시작할게요. 네. 네.